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2월 5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에 FDA가 지금 긴급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임파월드 다이어그노스틱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2건의 코비드 검사 키트를 발매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브클리어 COVID-19 Rapid Antigen과 임뮤노패스 COVID-19 Neutralizing Antibody Rapid라고 하는 두 검사 키트입니다. 이것이 회수된 사연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FDA 승인을 받지도 않은 이 두 검사 키트를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서 미 전역에 뿌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랴부랴 FDA가 가장 심각한 유행의 형태인 클래스 1 리콜을 명령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1월 31일까지 임파월드 다이어그노스틱스 회사가 남아있는 전량을 회수하였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FDA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아직까지 공식적인 성명은 나오고 있지 않으나 만약에 최근에 2주 미만의 이 키트를 가지고 검사를 받은 사람들이면 그 검사 결과를 믿지 말고 다른 검사 키트를 받아서 즉시 검사를 다시 하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다가 1월 30일 날 잔량 회수가 끝나고 2월 4일에야 부랴부랴 FDA가 이 성명을 발표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두 명의 라이너인 리치 체니와 에던 킨징거가 공화당 전국위원회, 즉 RNC가 개최한 유타주 솔트레이크에서 열린 동계전당대회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2월 4일 열린 동계전당대회에서 RNC는 16위원회와 공모하여 정당한 정치적 담론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민주당이 주도하는 박해에 가담하였다고 하면서 공화당은 더 이상 이 둘에게 정치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징계를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두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탄핵을 주도하였던 10명의 라이노 중에 2명으로 레벨 트럼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의 라이노 중의 라이노입니다. 원래 이들에 대하여 당에서는 제명을 하기로 맨 처음에 발의가 되었으나 케빈 맥카티 원내대표와 지도부를 힘들게 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 둘을 지원을 하지 않는 정도에서 징계한 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주당 전국위원회인 DNC가 이 둘의 징계에 대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성명의 내용은 공화당을 수치를 모릅니다 하고 있는데 공화당 일에 왜 민주당이 나서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지 참 이상하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 몇 주 동안의 인터넷 문제, 즉 모든 웹사이트가 오프라인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연결 문제는 오늘 와이어지 보도에 의하면 북한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가 허용된 중앙 라우터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기인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나머지 세계에 대한 모든 디지털 연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서방 세계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와이어지의 보도에 의하면 P4X로 알려진 한 미국의 해커의 소행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는 반복적인 분산 서비스 공격으로 북한의 인터넷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켰다고 밝혔으며 이 해커가 이 일을 한 이유는 우리에게도 이빨이 있다는 것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북한의 보안 시스템이 고대 시대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폄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기에 나는 망토를 걸쳤다거나 가면을 쓰거나 또한 타이즈를 신고 붕붕 날르거나 날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파자마 입고 매운 콘칩 먹으면서 소다 마시면서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만 가지고도 미국을 구했습니다 하고 자랑스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원에서 오늘 221대 210으로 경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경쟁법은 바로 미국 내 산업보호를 위한다는 명분하에서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좌파들의 프로파간다를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빼먹기 위한 작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란이나 기존적인 항해는 반도체가 미국에서는 199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생산량의 30%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로 그 허브가 옮겨진 이후로 2021년에는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백투더 아메리카라는 플랜을 가지고 경쟁법을 오늘 만들어서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단을 살펴보면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많습니다. 좌파들이 좋아하는 태양열, 수소, 핵융합, 심지어는 인종이론까지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아젠다를 가지고 이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패키지로 통과시켰으므로 앞으로 이 법안이 상원에서 저지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60표를
얻어야 하는데 10명의 라이너가 나오지 않는 한은 아마 통과가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수사기관 중에 가장 큰 수사기관이 바로 FBI입니다. 따라서 미국 일반 시민들은 FBI에 그만한 크레딧을 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FBI 국장인 크리스 레이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폭도들에 대하여서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때 체포되었던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를 하고 있다고 오늘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FBI 국장이 참 거짓말도 잘합니다. 실제적으로 2020년 BLM 폭동과 안티파에 가담하였던 자들은 지금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한 명도 기소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살인을 한 사람도 지금 보석으로 다 풀려나 있는 상태인데 16위원회에는 지금 400명을 구금을 하고 1년 동안 재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 중에 하나가 크리스 레이를 FBI 국장으로 임명하고 또한 임기 말기에도 그를 해고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딥스테이트의 가장 충성하는 하수인인 이자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임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법원이 지금 이상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4명, 공화당이 3명으로 결성되어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대법원에서 오늘 선거구 재조정에 대하여 의회가 통과시킨 것을 원위치하라고 오늘 판결을 하였습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던 이 주에서는 실제로 심한 게르맨더링이 있었습니다. 그대하여 선거 투명성과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상하원에서 지금 선거구 재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법원이 개입을 하여 법률적 해석이 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틀렸다고 하면서 옛날로 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법원이 입법부가 하는 입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고 하였는데 지금 많은 법정에서 양심이 아닌 정파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0만 불짜리 입마개 소식입니다. CNN의 메인 앵커였던 크리스 쿠오모가 제프 주커 CNN 사장의 섹스 스캔들에 대하여 더 이상의 추가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900만 불로 합의할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명분상으로는 크리스 쿠오모가 자기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고가 되었으므로 계약 기간 동안에 자기가 벌 수 있는 총 금액인 1,800만 불을 청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소송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프 주커 사건이 터지자 CNN에서는 안 그래도 회사의 위상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서 이대로 두어서는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지 AT&T 회장이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CNN의 모회사가 바로 AT&T입니다. 따라서 900만 불 정도의 입마개 보상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월은 흑인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히스토리 만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브레이크 히스토리 만트를 맞이하여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아주 멋진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지금 조 바이든이 임명하고자 하는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을 임명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다양성과 또 소수자를 보호하며 유색인종을 보호합니다고 연설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1981년까지 대법관은 전부 백인들 뿐이었다고 하면서 백인들을 디스하기 시작합니다. 이 연설을 마치고 6시간 동안 아무도 그에 대하여 어안이 벙벙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썰구드 마셜이라고 하는 흑인 대법관이 그 전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1967년도 최초의 흑인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어 24년을 근무하고 1991년에 은퇴를 하신 분입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일반 민주당원도 아니고 민주당원 상원 원내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역사적인 인식이 없었어야 되겠느냐는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또 어떤 댓글에는 보면 도대체 이 연설문을 써준 사람이 누구냐? 그는 미국 역사에 대해서 몰라도 정말로 모른다. 이것을 지금 연설문이라고 써준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나 둘 다 똑같다, 무식하다 이런 댓글이 본물치듯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척 슈머 상원 의원이 부랴부랴 다시 기자들을 불러서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981년도까지 백인들만이 대법관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최초 대법관이 된 사람은 1916년도에 브랜다이스 대법관이 또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지 설레발치고 나서다가 망신만 당한 척 슈머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